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눈에 띈 변화가 있다면 긴장감과 애동겨 있던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25주년을 맞아서 정부도 남북 관계 긴밀한 대화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장 반기는 곳 바로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의 지역 적응을 돕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전북 하나센터 이상빈 센터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센터 센터장 이상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 네네. 굉장히 깁니다. 네. 예. 보통 우리가 이분들을 그냥 뭐 새터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수식어도 상당히 다양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어요. 예. 태터민이라고도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또 북향민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전라북도에서는 또 하나민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은 북한 이탈 주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부를 때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선호하죠. 구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죠. 굳이 북한 이탈 주민 아무아무기 씨 네, 이렇게 네. 부를 이유가 있겠느냐 없죠.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용어부터 통일이 돼야 되고 그런 용어에서 의식 자체부터가 사라져야만 네,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네.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전북 하나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주 YMCA가 오래전부터 위탁을 해왔고 네. 2022년도인가요? 네, 네, 이전 2022. 개소식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전북 하나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지금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처음에 이 일은 적십자사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주 YWCA에서 3년 전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네, 관심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직원들이 온전히 다 흡수하다 보니까 경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북 하나센터가 YWCA부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맡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맡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됐죠. 예.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네. 친척이 있겠습니까? 친구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서 지원 그리고 이분들을 함께할 수 있는 인력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오면 이제 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죠.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제 모시고 오죠. 모시고 와서 우선 뭐 집은 마련돼 있어요.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주민등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버스 타는 방법, 식사하는 방법, 뭐 예를 들면 이불도 없고 뭐 그릇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그래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분들이 한 80%,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가 접할 때는 외모도 똑같고 말도 또 한국말 그대로 하니까 사투리 조금 있어도 뭐 저분이 강원도 사람인가 조선족인가 이 정도였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도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접촉점을 많이 늘려서 그분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거부 반응이 있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이 꽤 많아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어서 네네. 많이 그래도 친숙해지고 그렇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북 하나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네. 우리 전북에는 한 540여 분 정도 네, 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안 많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지원금을 드리던데 네, 네. 이게 좀 편차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전북에 왜 그 사는 분들이 적을까? 예. 사실은 그분들은 수도권에가 거의 있어요. 한 그분들의 70%가. 선택입니까 그러면? 네, 그분들의 선택인데 예를 들면 북한은 평양에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권층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자기도 특권층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살려고 하지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정착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전북이라고 생각은 저희도 하지만 예.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서울 경기에 치우쳐져 있고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연계된 가족들, 친척들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많이 있죠. 전북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전북 하나센터에 비록 전북 북한 이탈 주민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표를 보니까 인정으로 행복을, 네. 사랑으로 나눔을, 존중으로 평화를 만들어요. 네, 네, 네. 누가 지으셨을까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씩 예. 올해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렇게 편가르고 또는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민으로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받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존중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용하거나 그분들을 뭐 다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곳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안정되게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 미래의 통일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등하고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먼저 겪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서 통일이 되면 더 그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이 시대의 통일 세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그런 대우들을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들을 이용해서 적대적인 관계 뭐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네. 그렇죠. 제가 전북에 정착해 살고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 몇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네. 영화를 몇 편을 만들고도 네, 네, 남을 네, 정도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나 인식도 조금 더 알고 나시면 바뀌실 것 같아서 그 과정 조금 이제 대부분 이제 북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10여 년, 15년 이때는 굶주려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는 뭐 1년에 한 3,000명, 최고 3,000명까지도 넘어왔는데 많이 넘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배고픔 때문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넜고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에서 임신매매, 근데 우리 같이 성매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장가 못 간 중국인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신분 노출되고 하니까 이제 생명의 위험 못 넘겨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삼국을 거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북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생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북에서 온 자녀도 있지만 가장 문제시 되는 분들은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문화고 그리고 한국말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적응을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북한에 있는 자녀도 있고 또 그 중국에서 낳은 자녀도 있고 한국에서 낳은 자녀도 있는 이런 문화들이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한국에 왔고 하나원의 교육을 통해서 또 특히 지역의 전북 하나센터의 도움을 통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을까? 이렇게 특별히 보니까 공연 예술 쪽에 많이들 종사하신다 이런 내용을 접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도민으로 살아가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뭐 공무원도 계셔요. 공무원도 한 3분 계시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북한에 계신 그 문화가 그런지 몰라도 억압된 문화여서 그런지 몰라도 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흥이 많고, 제가 이제 모시고 전주에서 임진각 가서 망향제를 드리려고 모시고 가면 전주에서 임진각까지 4시간 가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이 겨운지 몰라요. 특히나 고향을 향해서 고향을 보러 가는 기분이 더하다 보니까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예술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공연자들을 불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남북 관계에 굉장히 큰 그럼요. 기여를 하는 것이고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들의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더 공연을 많이 해서 흥겨운 모습,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선택의 범위도 좀 달라지겠는데 네. 이분들이 취업할 때도 좀 네.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주십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이분들이 그냥 일자리를 찾아가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센터에 오면 저희가 이제 명단이 있고 그분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이제 예산을 좀 받고 시에서 도에서 또는 후원자들 모집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취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계속 취업을 시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북에서 취업을 못한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요? 네, 취업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취업의 수준이 단순 노무직에서 조금씩 이제 높은 직으로 올라가는 단계지 아예 취업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전북처럼 북한 이탈 주민인 정착 지원센터가 몇 곳이나 되고요. 네. 인원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을 관리하는 곳이 이제 크게 보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남북 하나 재단이라고 직영으로 하는 서울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25개의 하나센터가 있고 생활 안전 교육부터 법률 교육, 뭐 성평등 교육, 와. 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깨우쳐 나가는데 이분들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사기도 좀 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남한처럼 그 경쟁 사회에 살아보지를 못해서 한 곳에 직장에 있으면 그냥 꾸준히 가기는 하는데 직종을 변경해 가면서 좋은 직장에 가기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죠. 뭐 그래도 뭐 좋은 직장들 잘들 진행하시는 것 같고 남편 잘 만나고 남편이 또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분들도 그 농사를 직접 남편처럼 제끼고 자기가 직접 대농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네.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하나센터 그러면은 그분들이 표현하기를 친정집. 친정. 네, 친정집.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는 곳. 이분들이 오셔서 정착하실 때, 교육받으실 때 가장 생소하거나 가장 어려워하는 어떤 교육 분야가 있으실까요? 아, 네.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어, 외래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외래어를 참 무의식 중에 많이 쓰고 있어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외래어를 쓰면 알아듣는 척 하는데 아. 사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요. 북한에서도 평양에 가까운 분들은 억양이 좀 부드럽고 편하고요. 그리고 저기 함경북도, 뭐 자강도, 양강도에 계신 분들은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고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조금만 지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은 이렇게 한두 번 만나보면 아예 그냥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 받아줬으면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가장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시는 부분들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이 그냥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여기서 혼자 이제 잘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데 또 이 과거를 또 들추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꺼려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탈북민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반면에 또 뭐 완주군이나 우리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평양 그 북한의 지역 이름을 대놓고 나는 탈북민이나 대놓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두 가지의 큰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되게 정착을 잘 하되 그분들이 생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사를 알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치 않는다 이랬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체킹을 하고 이제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는 분들이 계시고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서 그분들을 뭐 활동을 지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또 찾아가지 않으면 소식이 없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게 찾아가고 또 원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먼 발치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존중받고 이곳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존중되어야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뭐 또는 그 어떤 일이든지 자꾸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죠. 새 정부 들어서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대화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 이 대화 협력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지난 3년간 또 경험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너무 힘들었죠. 이분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이분들 정말 굉장히 반가워하고 계실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예. 분위기는 좀 어떻게 좀 느끼시고 계십니까?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그 이제 그 임진각에 또 철책선 있는 데에 가서 망향제를 드려요. 그러면은 망향제를 갖고 그 인근에 그 관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가면 북한 땅을 보고 나면 많이 울어요. 굉장히 많이 울고 그것도 소리내서 우는 게 아니라 한 구석에 가서 많이 울고 그러죠. 근데 그 부분에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가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한에서 함부로 이야기해도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북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견딜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래 비용을 보낸다든지 소식을 보낸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 막고 있잖아요. 보안법에 걸리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게 힘들죠. 정말
정말 이분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뭐니 해도 가보고 싶죠. 소식 전하고 싶고 그들의 소식을 알고 싶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북한의 가족들의 소식을 좀 접하고 그들의 안부를 좀 나누고 네. 너무 힘들 때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싶어 하죠.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원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고 그럼요. 네. 가족들 만나고 싶고 네. 친구들 만나고 싶고 물론 이곳에서의 삶도 또 행복하긴 네, 합니다만 네.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그래서 또 25주년을 맞이해서 네. 아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북 하나센터가 앞으로 이제 더 이 새 정부 들어서 좀 구상하고 있는 그림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떤 계획들 갖고 있을까요?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법인 YMCA가 오래도록 활동을 해왔거든요. 이런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좀 저희도 평화운동에 앞장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YMCA 코리아 평화합창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직 그 창립식도 갖지 않았어요.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6월 3일 날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에서 평화노래 부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한번 하고 아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과 우리 YMCA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합창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평화의 모습이고 그런 평화의 모습이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불러져서 그렇죠. 정말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래로 하나가 되고 그 그럼요. 노래 소리가 네, 북쪽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네, 아주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고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통일부 소속이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하나센터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도 많이 이제 사라졌고요.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좀 도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센터도 이분들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도와주시고요. 우리 도민들도 함께 좀 해주시라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전라북도에 529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 도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실 5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미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있으니까 격려 많이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북 하나센터 이상빈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들을수록요 분단에 대한 인식도 또 통일에 대한 염원도 조금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아직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죠.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의 새로운 의지 우리도 함께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